매. 야옹. 안녕하세요. 자, 예리게 물어봐 고민 상담소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뭘까요? 아하, 여기 보이시네요. 6월 모의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저희가 오늘이 며칠이냐면요, 며칠이죠? 오늘 5월 9일이요. 아, 5월 9일. 그렇죠. 6월이 빨리 왔으면 안 돼요. 6월 모의고사 봐요. 자, 5월 9일입니다. 자, 5월 9일이니까 지금 정확하게 딱 한 달 남았어요. 뭐가 한 달 남았죠? 6월 모의고사. 아, 6월 모의고사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6월 모의고사는 우린 이렇게 부르는데 6월 모의 평가. 그래 모평 이렇게 부르죠. 3월 달은 뭐라고 부르죠? 학평. 학평. 그건 학력 평가. 자, 그래요. 뭔가 다릅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뭐냐? 6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라고 하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 봉투 여기 있습니다. 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실래요, 혹시? 제가 읽을까요? 우리 읽어주세요. 불러드릴게요. 읽어주세요. 넘겨야죠. 넘겨야죠. 잘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수능 출제 기간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라서 더욱 떨립니다. 무엇을 어느 정도로 공부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오는데 도와주세요. 되게 잘 읽으시네요. 역시 국어 조교시네요. 아무튼 자, 지금 6월 모의고사가 딱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학생들 여기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6월 모의고사가 왜 중요한지를 좀 먼저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 6월 모의고사는 누가 주관한다고요? 평가원에서. 평가원. 그렇죠. 이 6월 모의고사는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도대체 6월 모의고사는 돈 들여갖고 국고를 낭비해서 왜 보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 솔직히 안 보고 그냥 수능 보면 안 되나요? 가능하지 않아? 돈도 아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6월 모의고사를 왜 보냐? 6월 모의고사는요 평가원에서 학생들이 시험하는 모의고사예요. 이 학생들이 수준이 어느 정도고 어떤 문제를 많이 틀리고 어떤 부분에 강점인지를 판단해서 그것을 갖고 9월에 한번 조정을 하고요. 수능날 그걸 보고 난이도 같은 걸 조정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평가원이 주관한다. 이것도 조금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6월 모의평가에 등장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이 누구죠? N수생들이 등장해요. 그렇죠. N수생들이 등장하죠. 솔직히 고3 때 N수생들이 같이 시험 본다는 것이 조금은 떨리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렇긴 하죠. 왜냐면 학교에 그 졸업생들이 와서 시험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학교 시험 6월 모평 볼 네. 때 졸업생들이 와갖고 사복 입은 새끼 사복 입은 사람들이 와갖고 머리도 이렇게 노랗고 뭐 이런 애들도 오고요. 와갖고 같이 시험을 보는 때가 6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고3들 입장에서는 중간고사 준비했는데 이제 끝났는데 6월 모의고사 보는데 공부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 최소한 1등급은 올라갑니다. 주목해 주세요. 자, 요런 학생이 있는데요. 요런 학생에게 해결책이 오늘이 몇 가지일까요? 오늘은 5가지의 해결책이 다섯 있습니다. 가지 해결책입니다. 오늘 되게 의상이 검정 이렇게 야옹의 의상을 여러분은 모시겠지만 여기요 보면 여기 양도 있고요. 양도 있고요. 저쪽을 보시면 저 고양이도 있어요. 이 컨셉이 알았죠? 자, 볼게요. 자,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뭘까요? EBS 수능 특강 공부하기. 수능 특강 왜 공부해야 되죠? 일단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죠. 연계. 그렇죠. 6월 모평에는요. 특히 수능보다도 훨씬 더 많이 연계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뭐밖에 없다? 수능 특강밖에 없죠. 자, 수능 특강 공부하는데 막막해요. 교재, 문학 교재, 독서 교재, 뭐 선택 과목 교재 이렇게 3권이 있는데 그냥 문제를 풀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닌가요? 그러면 뭐 분야별로 한번 좀 가르쳐 주실래요? 네. 자, 문학 교재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문학은 제목을 딱 보고 나서 이 내용이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까지 공부를 해줘야 돼요. 내용이 떠오른다. 저희 그 설비국어팀 교재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 전 지문이 전부 다 실려 있는데 제가 그냥 한번 국어조교니까 조금은 아닌가?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기 보니까 참깨를 털면서라는 그 작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깨를 털면서 보면 여기 표현상 특징이 보시면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 쏴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갱이들. 그럼 뭐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다. 흰이니까 색채어가 사용되었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면은 외울 게 너무 많아서 다른 거를 공부를 못 하게 그렇죠. 돼요. 그럼 표현상 특징까지는 외울 필요 없다. 그럼 참깨를 털면서라고 하면 제목 보면 내용이 떠오른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느 정도 떠올라야 되나요?
그냥 전체 주제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참깨를 털면서 이 시에서는 나랑 할머니가 참깨를 터는 상황에서 생각이 다르죠. 할머니는 나는 현대인이고 성급하고 조급하고 그런데 할머니의 참깨를 터는 모습을 보면서 과유불급이다 이런 식으로 교훈을 얻었다 이 정도의 주제 정도만 알고 계시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된다. 여기 네. 나와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필기 같은 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이시나? 하여튼 필기 같은 거 나와 있는데 이런 거 갖고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만 하면 된다. 뭐 우문문학은 그렇다고 쳐요. 그럼 상문문학은 어떻게 해야 돼? 소설. 이 소설 어떻게 해? 이거 너무 긴데 이거. 그쵸 너무 길죠. 근데 EBS 수능 특강에 소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장면만 잘려서 나와요. 근데 시험에서는 같은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외에 다른 장면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줄거리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전체 줄거리를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그럼 전체 줄거리가 있는 것을 좀 참고하셔갖고 공부를 하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독서는 어떻게 하죠? 독서는 사실 연계가 되더라도 소재 정도만 연계가 되는 소재.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체감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잘 체감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일단 수능 특강을 펴서 보고 한 번씩 정도만 풀어보고 내가 대충 이해가 된다 이러면 넘어가시면 되고 조금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하면 며칠 뒤에 한 번 더 보고 이 정도로만 그러면 이해도를 좀 체크해갖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 특강에 있는 독서짐을 다 이해하면 끝나는 거네요. 네. 우선은 그거를 목표로 해갖고 독서를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작과 언매 같은 경우는 문제 풀고 거기 있는 개념들 정리하시거나 뭐 문제 풀이 방식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뭐죠? 여기 이거 2년 전 거네요. 네. 제가 고3 때 이제 학교에서 집중이 안 될 때는 문제가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좀 필기도 해보고 내용도 외워보자 해서 여기 EBS 수특 문학 필기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필기라고 되어 있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impossible에 마침표를 찍어 I am possible 미안합니다. 자,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이렇게 방탄 팬이세요? 네. BTS 팬이시구나. 여기는 고민의 구할은 네가 만들어낸 상상의 늪. 고민보다 고우고 쫄지 마렴. 아이고 어려워요. 치열업. 소리쳐봐. So what? So what이란 노래. 네. 이 공부도 이렇게 여기 독서 거 제가 한번 볼게요. 독서 보니까 오메. 근데 이건 너무 투머치. 과했어요. 투머치 과했어요. 네.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놨어. 지문을 문단별로. 진짜 공부하기 그렇죠. 싫었을 때 이거라도 하자. 그런 식으로. 네. 문학을 보니까 정철, 삼인곡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구조도를 다 작성했어. 왜냐면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2-30분이 너무 아까워서 이거는 너무 교재는 너무 크니까 그냥 들고 다니면서 흐름 외우자 해서 이제 만들었던 이런 거죠. 식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진짜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그래서 저희 방동희 선생님의 조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우선 수능 특강 공부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해결책을 한번 볼까요? 다음 해결책은 문학과 문법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 네. 그렇죠. 문법 개념은 문학도 개념 정리해야 되나요? 네, 무조건 정리해야죠. 문학 개념 문제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2문제 정도에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자, 문학 개념을 정리하고 문법 개념을 정리해야 된다. 네. 그러면 문학 개념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탄법 하면 어떻게 정리하면 되죠? 영탄법 하면 대부분 친구들이 좀 감탄하는 거?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문학 선지 판단할 때 너무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애매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영탄법 하면 첫 번째로 감탄사로 끝난다. 우, 아, 여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감탄형 어미로 끝난다. 감탄형 어미. 구나, 그렇죠. 알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서리법. 그러면 결국은 그 개념을 암기한다는 것은 개념에 해당되는 조건을 암기한다. 그쵸.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냥 감탄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선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거 너무 애매하지 않나 이러면서 시간을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정리해두면 알아 나왔네? 그럼 영탄법 체크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기출에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건을 잘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뭐 보세요? 왜 커닝하셨어요? 자, 이 개념 필기노트가 제 인강 학생들 구매할 수 있는 교재인데요. 여기에 그런 조건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인강 선생님들도 다 이런 것들을 해주니까 그런 것들을 총 복습하는 관점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법도 마찬가지로 세세한 개념들 다 정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교체다라고 하면 거기에 교체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뭐 비음악, 유음악, 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된소리 대. 아, 된소리 대기, 국외음악.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화문법 개념 정리. 그럼 그 다음 거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은 뭘까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문 유형별 독해 원리 체화를 하셔야 돼요. 아, 지문 유형별 독해 원리 체화. 그러면 문학을 어떻게 읽는다, 뭐 시를 어떻게 읽는다? 그런 거 다 있으시죠? 시를 읽을 때 뭐부터 본다,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죠. 그럼 그런 것들을 좀 기출 문제를 통해서 체화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독서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쵸? 아, 독서도. 그러면 문학과 독서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화작도 해야 돼요. 화장러들 집중해 보세요. 제가요 며칠 전에 이거는 뭐 우스갯소리인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어떤 학생이 그 화작 8분 컷 가능하고 질문을 올렸어요. 저는 한 12분 쓰라고 하거든요, 화작에서. 왜냐면 화작에서 틀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12분 쓰라고 하는데 8분 컷 가능이라고 하면 자기가 유튜브에서 어디 뭐 영상을 봤대요. 8분이면 화작을 다 풀 수 있다는 영상을. 그래서 저한테 그 유튜브 채널에 그 뭐라고 해요? 링크 그래요. 링크까지 올려준 거예요. 제가 봤죠. 봤더니 뭐냐면 지문을 안 읽더라고. 안 읽고 선지를 다 읽은 다음에 그 지문을 첫 문장 마지막 문장 단락의 첫 문장 마지막 문장만 읽고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시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전체적인 내용이나 세부적인 내용을 풀 때 선지를 판단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전체 연결되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작도 뭐다? 독해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토론을 어떻게 읽는다, 토의는 어떻게 읽는다 이런 것들을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그 뭐죠? 엄매에서 비문학 어떻게 읽어야 그런 것들도 다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가볼까요? 아하, 뭐죠? 실전 모의고사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 돼요. 그럼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이렇게 말하면요, 그 우리 청취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회 풀어야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제가요 지금 시험지가요 이빵 모의고사, 상빵 모의고사, 한빵 모의고사, 뭐 밥빵 모의고사, 뭐 이런 모의고사가 있는데요. 이거를 한 달 남았으니까요 하루에 한 회씩 풀면 될까요? 그러면 30점 올리지 않을까요? 이런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모의고사를 풀잖아요. 그럼 시간을 재고 80분을 재고 풀잖아요. 여기 저도 이렇게 모의고사를 갖고 왔는데 작년 6월 문평 시험지인데요. 모의고사를 풀어요. 이렇게 쭉 풀었어. 풀고 채점을 해요. 87점이네. 하고 이렇게 덮은 다음에 다음 모의고사 풀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하면 그냥 내 점수를 확인하는 거에서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공부가 된 게 아니고 실력으로 또 이어지지도 않아요. 아, 그러면 그거는 그냥 자기의 실력만 확인하면서 끝내버린다 이거죠? 네.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 풀 때 조금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실전이랑 가장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저희는 아. 국어니까 국어는 아침 40분, 8시 40분에 시작하니까 예. 그때 딱 시험 상황 만들어 놓고 충분히 똑같이 집중하고 예를 들어서 뭐 주말이다 그러면 스터디 카페 같은 데 가서 하거나 사람 좀 많은데. 네. 아니면 학교다 그러면 1교시 만약에 자습 시간이라면 자습 시간일 때 수업 시간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진짜 모의고사 보는 식으로 풀어보기도 하고 중간중간 끊어서 풀지 말고 한 번에 80분 딱 시간 재고 한 번에 80분. 그쵸. 뭐 오늘은 화작 시간에 화작만 풀면 안 되고. 네. 그렇죠? 한 번에 집중하는 연습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우선 실전 상황과 똑같은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봐라 상황에서. 두 번째는 무슨 팁이 있죠? 그리고 그 전에 두 번째 가기 전에 뭐 이거는 뭐 국어랑 관련이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뭐 6월 모의고사 볼 때 도시락도 챙겨가서 좀 실제 수능장처럼 그런 식으로. 네.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실전 모의고사 풀고 나서 그러면 다 풀었어요. 상황에 맞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왜 틀렸는지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틀렸는지. 네.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왜 틀렸는지 적어본다. 네. 근데 솔직히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왜 틀렸는지라고 한다면 이거 너무 추상적이에요. 왜 틀렸는지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비문학, 독서 비문학이 틀렸어요. 독서에서 비문학에서 보기 문제가 틀렸다고 치자. 그럼 보기 문제 틀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린 이유 쓰라고 하면 뭐라고 쓰죠?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시간이 부족했다. 어, 끝까지 시간이 못 부족했다. 읽었다. 이해를 그러니까, 못했다. 그런 식으로만 쓴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해결책이 안 나오죠. 그럼 시간이 부족했다. 해결책 빨리 풀어야지. 이렇게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왜 부족했는지, 그렇죠? 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부분 한번 가볼까요? 네. 자, 뭐 토끼가 나왔네요. 나만의 행동 강의. 이 토끼요. 네. 이거 어디서 따오신 거예요? 이거 제가 그린 건데. 그렸대요. 뭐 아이패드 뭐 이런 걸로 그리시는 네, 건가요? 아이패드로. 여기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얘네는 좀 네, 갖고 아이폰이고, 네. 아이폰이고. 되게 그 재주가 많으시네요. 알아요. 알아요. 이번엔 나만의 행동 강령 노트 만들기 부분입니다. 나만의 행동 강령 노트 여기 뭐 많이 갖고 오셨는데 이게 뭐야? 보니까 이게 뭐죠? 이게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화작 문법 이렇게 선택하고 나눠지기 전에 네네. 분이시군요. 아무튼 여기 합법자문 행동 강령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보니까 뭐 문법 행동 강령 여기 보이십니까? 가까이 가서 보여주고 싶은데 아무튼 그래요. 자, 이런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가 문법 행동 강령에서 2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문법 비문학 시간이 오래 걸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뭐예요? 이게 문제점에 관한 부분이겠네요. 네. 상황. 제가 문법 비문학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떻게 해야 되지? 4단계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4단계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로는 아는 개념이 나온다. 그러면 사례는 스킵하자. 왜냐면 아. 사례를 통해 이해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선은. 스킵하자. 두 번째로는 정말로 시간이 부족한다면 밑줄 문제는 밑줄만 읽고 푼다. 네. 원래는 다 읽고 풀어야 하지만. 네. 그렇지. 그리고 세 번째로 화제가 중간에 바뀐다면 한 번 끊어서 문제를 푼다. 예를 들어서 뭐 첫 문단에는 현대 국어가 나오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중세 국어가 나온다. 그러면 중세 국어 나오기 전에 한 번 끊어서 문제 확인하고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새로운 예시를 판단할 때는 이제 선지의 예시를 이제 지문에 나온 예시랑 비교를 하면서 뭐 상황이 비슷한지 조건이 비슷한지 이런 거를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리면 지금 보니까 네. 합법작문도 있고요. 문학도 있고요. 뭐 이런 거, 뭐 네. 소설 문학 이런 거 네. 여기 보니까 또 별게 다 있네요. 여러 지문 순서 뭐 이런 것도 나왔고 그다음에 답이 안 나올 때 발문에서 정답의 기준, 적절성 여부를 확인한다. 선지를 끊어서 OX 표시 다시 훑어보기. 그래도 모르면 베베치고 넘어가기. 이렇게 행동 강령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떤 시험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지가 전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이런 얘기, 요즘에는 김연아가 안 나오니까 내가 얘기 못 하는데 김연아가 스케이트를 탈 때 넘어졌어요. 넘어졌으면 엉덩방아 쪘다고 쳐봐. 그러면 넘어졌을 때 왼쪽 엉덩이를 먼저 드릴까요? 오른쪽 엉덩이를 먼저 드릴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계산을 할까 안 할까? 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아하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도 6월 모의고사에서 뭐다? 문제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 6월 모의고사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행동 강령 노트가 이렇게 다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까지가 마무리인 것 같은데요. 6월 모의고사 어떻게 준비하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네요. 너무 빨리 갔는데요. 자, 어떻게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6월 모의고사는요 대단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자, 여기 예은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5가지 해결책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6월 모의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예은에게 물어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6월 모의고사 얼마 남았고 뭐 그런데요. 요즘에 되게 힘들어하고 체력적으로 딸리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잠 많으세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희 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다음에? 좋아요. 그리고 근데 문제는 맨날 잠이 많아서 이런 친구도 있지만 잠이 없어서 문제인 친구도 있더라고요. 잠을 못 그쵸. 자서 문제인 친구. 그런 것 갖고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예은님은 다음 시간에 뵐게요. 음메 빨리 해주세요. 하기로 했잖아. 빨리 해주세요. 야옹. 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